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라고 있죠. 여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동훈에 섰습니다. 물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번에 비례대표 국회를 한번 했는데 한동훈이가 또 줘가지고 두 번째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장애인 국회의원인데요. 뭐 장애인에게도 이제 한석씩 이렇게 비례대표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주느냐. 보통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 비례대표를 줄 때는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에게 또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계여서 그런지 뭐 그거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안에 가장 먼저 또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지난번 7일 날 1차 탄핵안 그때 표결 때도 안철수와 더불어 김예지 의원이 끝까지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머무르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이번 탄핵안 표결 때도 역시 또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당론에 이제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은 전혀 없으면서도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서 그 반역 행동을 할 때는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예지 의원에 대한 어떤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 왜 국힘에 나와서 국힘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느냐?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비례대표 특혜를 받으면서 당신만 그렇게 비례대표 특혜를 받을 이유가 뭐 있냐? 뭐 이렇게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를 제명해 달라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나를 제명해 달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 국힘에서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국힘에서 제명이 되면 그때는 계속해서 비례대표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명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출당을 하면 탈당을 하면 이 비례대표직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거죠. 국힘에서 국힘 덕에 비례대표가 되고 나서는 나를 제명해 달라. 그럼 제명하면 밖으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하겠다. 아니면 또 민주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에서 물 흐리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지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김예지가 의총에서 윤리위를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친윤이 제명하면 의원직 유지가 되니까 꼼수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김 의원이 의총에서 윤리위를 소집을 요구한 것은 뭐냐면 윤리위를 열어가지고서 자기를 제명해달라. 왜 제명해달라는 겁니까? 당론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에 내가 찬성을 했으니 나를 그러면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나를 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을 해놓고 나서는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럼 윤리위를 열어서 나를 제명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명하면 누구 좋으라고? 국힘에서 나가서 말이죠. 이제 국힘 반대쪽에 서가지고 민주당에 또 입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속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국회 의원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국힘 덕에 국회의원이 된 거고 국힘으로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명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 소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친윤에서는 물 흐리지 말고 나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당내 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그러다가 친한계가 사실 또 이제 와야 되고 한동훈이가 이제 또 물러나게 되고 이런 건데 김예지 의원도 뭐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자기만 4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알 수가 없고 저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국힘에 국회를 했는지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의원인데 뭐 이번에 한지아라든지 뭐 김예지라든지 정말 비례대표를 공짜로 얻은 것들이
국힘에 총을 난사하고 국힘을 망가뜨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친윤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힘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김여진은 이제 더 이상 국힘에 남아있든 아니면 떠나든 간에 이제 국힘의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제명을 해가지고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유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완전히 그냥 국힘에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국힘 국회의원이라고 취급을 안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걸리적거리고 아마 이제 저 김여진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좀 곱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김여진은 또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각장애인이고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김여진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배신을 때린 국회의원이 12명, 많게는 23명이라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12명의 국회의원은 어쨌든 더 이상 함께 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니들이 스스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비례대표에서 스스로 나가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에 가서 말이죠.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것들이 이제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스스로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해처 모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의 기각을 받고 부활해서 돌아오면 그때 정말 당을 갖다가 완전히 깨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이 당은 이미 그 자연수명을 당한 그런 정당이라고 봐서 배신의 정당을 계속 유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배신자들하고 같이 당을 하면 그 당이 화합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내 화합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당내 분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당은 분열됐습니다. 화합은 어렵습니다. 깨진 병을 갖다가 뭐 본드로 붙여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병이 될 수 있습니까? 깨진 병을 본드로 붙인다 그래서 물이 안 셉니까? 이제는 이 12명뿐만 아니라 그 23명 전부 다 국힘 이기를 거부하고 국힘의 배신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당을 정비해서 새로운 사람을 수혈하고 내보낼 놈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거대 야당이 있어가지고 거대 야당은 이제 더 강화되는데 우리 당은 분열해가지고 더 쪼그라들면 그럼 어떡하느냐. 지금도 쪼그라들었는데 더 쪼그라들면 어떡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을 갖다가 막 함부로 통과시켰을 때 그때 이제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막는 방법이 거부권밖에 없는데 지금 한덕수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래서 근데 쟤들이 마구 법을 찍어내고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국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더 전국이 안개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켜보시고 어쨌든 김유해지 같은 애가 자기가 이제 꼼수로서 국회의원을 유지하면서 국힘에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명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국힘에서는 일단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가 지금 물 흐리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완전히 국힘에서 이제 왕따 됐다고 봐야죠. 한동훈 따르다가 한동훈은 이제 또 당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한동훈 걔는 와야 되고 그럼 김예지도 더 이상 이제 말이 국회의원이지 말이 국힘의 국회의원이지 이제 왕따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배신 때린 것들은 말이죠. 저런 것들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